저는 제 남편을 파산시켰습니다. 58세 이미정. 법원 앞에서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그녀는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61세 김종구. 한때 연 매출 120억을 자랑하던 중견기업 CEO가 파산 선고를 받는 순간 법정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이미정은 웃고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여자. 그를 밑바닥에서 100억대 CEO로 만든 여자. 그리고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린 여자. 복수는 차갑게 식힌 음식처럼 먹어야 한다고 했죠? 저는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이것은 배신당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한 여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974년 1월 낡은 흑백 사진 속 24세 이미정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27살 김종구는 빌린 양복이 어색해 보였죠. 그날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이 제 인생 전체를 요약하게 될 줄은. 김종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공장 말단 직원. 월급 3만 원. 신혼집은 7평짜리 지하 반지하. 여름엔 곰팡이가 피고 겨울엔 수도가 얼었죠. 하지만 이미정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김치 2조각, 계란 반쪽. 밤 11시까지 남의 집 옷을 수선하며 한 벌에 500원을 벌었죠.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 바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6만 원을 벌었어요. 그 돈으로 남편 야간 대학 등록금을 냈죠. 제 꿈이요? 없었어요. 남편의 성공이 제 꿈이었으니까. 5년이 지났습니다. 김종구는 대학을 졸업했고 중견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월급이 12만 원으로 올랐죠. 10년이 지났습니다. 첫째 아들 종훈이가 태어났습니다. 진통 18시간 끝에 태어난 아들을 김종구는 딱 10분 보고 회사로 갔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15년이 지났습니다. 둘째 딸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엔 김종구는 출장 중이었죠. 이미정은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외롭지 않았냐고요? 외로웠죠. 하지만 참았어요. 남편이 승진하면 돈을 더 벌면 언젠가 우리도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으니까. 1992년 전환점이 왔습니다. 김종구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독립해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사실 저는 무서웠어요. 두 아이도 있는데 빚을 내서 사업을 한다니. 근데 남편 눈빛이 달랐어요.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정은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평생 모은 2천만 원도 빌렸습니다. 어머니는 통장을 건네며 말했죠. 딸아, 이 돈 날리면 안 된다. 1993년 3월 성진테크가 탄생했습니다. 구로공단 낡은 건물 2층. 직원 3명.
사무실엔 책상 4개와 컴퓨터 1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정은 회사 격리가 되었습니다. 상업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부기를 조금 알았죠. 급여는 안 받았어요. 직원들 월급도 빠듯했으니까.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거래처 통장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정은 회사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좌번호, 거래처, 계약서, 대출 조건, 세금 구조, 비밀 계좌까지. 남편은 제가 그냥 서류나 정리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기억했어요. 숫자엔 자신 있었거든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지식이 30년 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은. 1998년 IMF 외환위기. 거리엔 실업자들이 넘쳐났고 수많은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성진테크는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재무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었거든요. 대출을 최소화하고 현금을 확보하고. 남편은 영업만 하면 됐어요. 2003년 연 매출 50억, 2008년 연 매출 80억, 2015년 연 매출 120억. 김종구는 이제 업계에서 이름난 CEO가 되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업가들과 악수하고 명함을 주고받고 골프를 쳤죠. 남편은 자주 말했어요. 당신 덕분이야. 당신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2018년 이미정은 회사 격리직을 그만두었습니다. 애들도 다 컸고 남편이 전문 격리를 쓰고 싶어 했어요. 이제 좀 쉬어. 고생 많았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55세. 이미정은 다시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43평. 수입차 2대.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 800만 원. 행복했어요. 진짜로. 이제 우리도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이미정은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2022년 4월 17일 일요일 저녁.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어요. 남편이 골프 다녀왔다고 했죠. 저녁 7시. 김종구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골프백을 들고 땀에 젖은 폴로 셔츠를 입고. 여보, 저 샤워 좀 하고 올게. 그래요. 저녁 차릴게요. 이미정은 남편의 골프백을 정리하려다가 양복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죠. 세탁소 가기 전에 주머니를 비우는 것. 그때 손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 청담동 르샤르망 부티크 이사 박수진. 명품 매장 명함이었어요. 근데 뒷면에 뭔가 적혀 있더라고요. 뒷면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종구 오빠 다음엔 더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줄게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이미정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종구 오빠,
61세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트를 그려 넣는 사람이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그 순간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날 밤 이미정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죠. 설마 그럴 리가 없어. 5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이미정은 카드 명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3월 15일 청담동 르샤르망 부티크 340만 원. 3월 22일 청담동 프렌치 레스토랑 라메르 67만 원. 4월 3일 청담동 르샤르망 부티크 280만 원. 4월 10일 강남 JW 메리어트 호텔 바 45만 원. 4월 14일 청담동 이탈리안 레스토랑 89만 원. 남편은 청담동에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회사는 구로에 있고 거래처는 대부분 경기도고. 그런데 왜 청담동을? 최근 3개월간 청담동 지역 지출 총 1240만 원.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골프였어요. 어제 골프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명세서를 보니 골프장 결제 내역이 없더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정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청담동 르샤르망 부티크 이사 박수진을 입력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떴습니다. 명품 브랜드 행사 사진. 샴페인을 든 여자. 긴 생머리. 명품 드레스. 화려한 미소. 프로필 박수진 34세. 이화여대 불문과 졸업. 현 르샤르망 부티크 이사. 34세. 우리 딸보다 3살 어린 여자였어요. 이미정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화려한 여자.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여자. 거울을 봤어요. 58세. 주름진 얼굴. 염색해도 숨겨지지 않는 흰머리. 처진 몸. 저는 늙었더라고요. 그날 밤 이미정은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한참을. 50년이 뭐였을까?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인생을 다 줬는데.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이미정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결심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진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이미정은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강남역 근처 허름한 건물 3층. 남편 미행 좀 부탁드립니다. 비용은 2주에 300만 원입니다. 좋아요.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선명하게요. 그리고 일주일 후 탐정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 조사 결과 보고. 첨부 파일 47장의 사진. 이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청담동 호텔 입구.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
김종구와 박수진. 두 번째 사진. 레스토랑 창가 자리. 마주보며 웃는 두 사람. 김종구가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호텔 주차장. 차 안에서 키스하는 두 사람. 네 번째 사진. 호텔 로비.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는 두 사람. 그 사진들을 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화가 났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미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다섯 번째 사진을 봤을 때 이미정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찍힌 사진. 김종구가 박수진의 손에 무언가를 끼워주고 있었습니다. 반지였습니다. 확대해서 봤어요. 그 반지. 티파니 다이아몬드 반지였어요. 최소 3천만 원은 하는 거. 그리고 탐정의 메모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상자가 여성에게 곧 이혼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라고 말하는 것을 포착함. 이혼.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계획이었던 거죠. 2022년 5월 3일. 이미정은 서초동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고급 오피스텔 12층. 법무법인 정이라는 간판. 이혼 전문 변호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상담실에서 40대 여성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가 확실하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3천만 원. 이미정은 웃었습니다. 차갑게. 50년 인생값이 3천만 원이라고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더 큰 보상을 원하시는 건가요? 보상이 아니에요. 복수예요. 복수요? 이미정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 남편 회사요. 연 매출 120억짜리. 그 회사. 제가 무너뜨리고 싶어요.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저는 15년 동안 그 회사 경리였어요. 모든 걸 알아요. 탈세도 비자금도 불법도. 이미정은 USB를 테이블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증거가요. 변호사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첫 번째 폴더는 역외 탈세 증거예요. 2005년에 남편이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어요. 명목상 무역회사지만 실제론 세금 회피용이죠. 계좌번호 HSBC 홍콩 어카운트 노 456-57만 8,904-5234 입금 내역 2005년 2022년 총 38억 원. 제가 직접 장부를 정리했거든요. 계좌번호도 입금 날짜도 금액도 다 기억해요. 두 번째 폴더는 비자금 부동산이에요. 회사 명의가 아니라 남편 개인 명의로 산 부동산이 세 군데 있어요. 경기도 파주 땅 1200평 - 2007년 구입,
회사 자금 12억 원 사용. 제주도 상가 건물 마이너스 2012년 구입, 회사 자금 8억 원 사용. 강남 오피스텔 마이너스 2015년 구입, 회사 자금 7억 원 사용. 전부 회사 돈으로 샀지만 장부엔 기록 안 됐어요. 횡령이죠. 세 번째 폴더는 위장 거래예요. 몇몇 거래처는 사실 유령 회사예요. 남편 친구들 명의로 만든 가짜 거래처 5곳,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액 총 47억 원.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 계산서만 발행해서 회사 매출을 줄이고 세금을 덜 낸 거예요. 변호사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걸 국세청에 제보하면 회사가 무너지죠? 네. 추징금만 수십억이 나올 겁니다. 형사 고발도 가능하고요. 이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하죠. 하지만 부인, 이건 남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재산도 다 날아갈 거고. 상관없어요. 이미정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그 사람 인생도 무너뜨리고 싶어요. 완벽하게요. 하지만 이미정은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완벽하게 끝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이미정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미션. 최신 회사 자료 확보. 남편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 74만 315였거든요. 5월 12일 금요일 밤. 김종구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이미정은 일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확인한 후 조용히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74만 315. 로그인 성공.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이 시간이었어요.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회사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최신 재무제표를 다운로드했습니다. 거래 명세서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함을 뒤지다가 이미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받은 편지함 마이너스 박수진. 클릭했습니다. 이메일이 수십 개 있었습니다. 제목 오빠 오늘 보고 싶어요. 제목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제목 오빠가 이혼하면 우리 결혼하는 거 맞죠? 이미정은 하나를 열었습니다. 종구 오빠 어제 선물 받았어요. 너무 예뻐요. 이혼 언제 하실 거예요? 저 진짜 기다리기 힘들어요. 오빠 아내분은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오빠가 저랑 결혼하고 싶다면서요? 믿어도 되죠? 사랑해요. 김종구의 답장. 수진아,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회사 일 정리하고 올해 안에 이혼 진행할게. 아내한테는 9월쯤 얘기하려고. 너랑 꼭 재혼할 거야. 약속해. 사랑해. 9월. 이미정은 달력을 봤습니다. 지금이 5월이었습니다. 4개월 뒤에 저한테 이혼하자고 말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더 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또 다른 이메일.
제목 오빠, 이미정 그 할망구 언제 버려요? 이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망구. 클릭했습니다. 오빠, 그 할망구 사진 봤는데 진짜 늙었더라 키읔 오빠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50년이나 살았어요? 저랑 비교하면 하늘과 땅인데. 빨리 이혼하고 저랑 새 인생 시작해요. 오빠 나이도 있으신데 시간 없잖아요. 사랑해요, 오빠. 김종구의 답장. 키읔 나도 이제 질렸어. 5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이제 보기도 싫더라. 늙고 재미없고. 너 같은 젊은 여자가 훨씬 좋지. 곧 정리할게. 이미정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덕분에 마지막 미련까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미정은 모든 이메일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82통의 이메일. 모든 대화. 모든 증거. 그리고 노트북을 끄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봤습니다. 할망구라고 했죠? 좋아요. 이 할망구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2022년 6월. 이미정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수는 한 방에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중간하면 안 되니까. 그녀는 변호사와 3번의 미팅을 더 가졌습니다. 국세청 제보는 익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제보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나요? 제보자 신원은 절대 보호됩니다. 좋아요. 그럼 7월 20일에 제보하겠습니다. 왜 하필 7월 20일인가요? 이미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날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50주년. 2022년 7월 20일. 아침 8시. 이미정은 남편에게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여보, 오늘 결혼 기념일이네. 김종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맞다. 50주년이네. 저녁에 외식할까? 좋아요. 이미정은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종구는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이미정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 신고 센터. 제목 성진테크 대표 김종구 여구의 탈세 및 횡령 제보. 첨부 파일 127개. 계좌 내역서 34개. 부동산 등기부 등본 3개. 이메일 백업 82개. 회사 장부 사본 8개.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마지막이구나. 돌이킬 수 없구나. 클릭. 접수 완료. 그리고 저는 샴페인을 한 잔 마셨어요. 혼자서. 오후 7시. 김종구가 퇴근했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여보, 결혼 기념일이라고 꽃 샀어. 장미 50송이였습니다. 이미정은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둘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 야경이 보이는 곳. 50년이네. 우리. 김종구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이미정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둘은 건배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김종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정도 웃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그날 밤, 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종구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오랜만에 둘이서 데이트 같았잖아. 저도요. 이미정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2022년 8월 5일. 2주가 지났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혹시 제보가 묵살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8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폭탄이 터졌습니다. 김종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 총무팀장이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국세청이 왔어요. 뭐? 세무조사팀이 지금 사무실에 들어오고 있어요. 7명이나. 김종구는 황급히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앞. 국세청 차량 3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 조사관들이 서류를 뒤지고 컴퓨터를 압수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사관 한 명이 김종구에게 다가왔습니다. 성진테크 대표 김종구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무슨 일로? 여구의 탈세 혐의와 횡령 혐의로 고발이 접수됐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발? 누가 저를? 조사관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홍콩 HSBC 은행 계좌 456-XXXXX-XXX 아시죠? 김종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총 38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신고 안 하신 거 맞죠? 저는 파주 땅 1200평, 제주도 상가, 강남 오피스텔, 전부 회사 자금으로 개인 명의로 구입하셨죠? 김종구는 말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다... 조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보자는 내부자입니다. 모든 계좌번호, 거래 날짜, 금액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더군요. 내부자. 김종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회사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건가? 누구지? 경리? 총무팀장? 그는 몰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을, 50년을 함께한 사람을. 그날 저녁 8시, 김종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이미정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세무조사가 들어왔어. 탈세 혐의래. 탈세요? 설마 누군가 고발을 했대. 근데 너무 자세해. 홍콩 계좌까지 다 알고 있어. 이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저예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김종구는 아내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제가 고발했어요. 당신을. 미친 거야? 무슨 소리야? 이미정은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마셨습니다. 34세 박수진. 청담동 르샤르망 부티크 이사. 키스도 하고 호텔도 가고 다이아 반지도 선물하고. 재미있었어요? 김종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망구라고 했죠? 저를. 이미정은 핸드백에서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사진 47장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호텔 입구, 레스토랑, 키스, 반지, 그리고 이메일 프린트 82장.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오빠 아내 언제 버려요? 그 할망구 진짜 늙었더라 키읔. 김종구는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정아,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너무 늦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국세청 제보 취소해줘. 회사가 망하면 우리도 다 끝이야. 이미정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끝낸 거예요. 미정아. 김종구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미정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역겹거든요. 2022년 9월 세무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외 탈세액 38억 원, 추징세액 91억 원, 횡령액 27억 원, 형사 고발 대상. 회계사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사장님 회사 망합니다. 추징금을 낼 방법이 없습니다. 김종구는 은행을 찾아다녔습니다.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모든 은행이 거절했습니다. 세무조사 중인 회사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개인 자산을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파주 땅, 제주도 상가, 강남 오피스텔, 강남 아파트까지 모든 재산이 묶였습니다. 9월 25일 성진테크는 부도가 났습니다. 30년 역사, 직원 47명, 연 매출 120억,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오후, 김종구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 직원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책상 위에 사표 47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살아야 해서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수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소식 들었어요. 회사 망했다면서요? 수진아. 저 오빠한테 할 말이 있어요. 김종구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 수진이가 위로해 줄 거야. 힘든 시기를 같이 이겨내자고 할 거야. 하지만 박수진의 다음 말은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뭐? 오빠 이제 돈 없잖아요. 회사도 망했고 저는
가난한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 없어요. 수진아, 잠깐만. 내가 다시 일어설게. 조금만 기다려줘. 아니요. 저 이미 다른 분 만나고 있어요. 40대 의사 선생님인데 강남에 병원 있으시대요. 오빠보다 훨씬 나아요. 수진아.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종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61세 남자가, CEO였던 남자가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0월, 김종구는 형사 고발을 당했습니다. 횡령과 탈세 혐의, 검찰 조사, 언론 보도, 중견기업 CEO 100억대 탈세 혐의로 검찰 송치. 뉴스에 그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동창회 단톡방에서 그는 퇴출당했습니다. 김종구 걔 완전 사기꾼이었네. 우리랑은 상종 말자. 골프 모임에서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형님, 요즘 좀 바쁘시죠?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사업 파트너들,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김종구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11월 1일, 이미정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내용, 이혼, 위자료 3억 원, 재산 분할 50%. 김종구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습니다. 11월 28일, 첫 조정 기일, 가정법원 조정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김종구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2달 만에 10kg이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인, 정말 이혼하고 싶으신 겁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이미정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종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아, 정말 미안해. 50년.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나 때문에 당신 인생이 다 망가졌어. 알고 있었으면 그러지 말았어야죠. 이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정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다시 잘할게. 어떻게 다시 잘한다는 거예요? 회사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내가 다시 일해서 돈 벌게. 처음처럼, 우리 처음 결혼했을 때처럼 다시 시작하자. 이미정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고요? 7평 반지하로요? 그래. 그래도 괜찮아. 우리 둘이면. 저는 싫어요. 미정아. 저는 이제 지쳤어요. 당신한테. 이미정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50년 충분히 참았어요.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2023년 1월 15일.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위자료 3억 원. 재산 분할 남은 재산의 50%. 하지만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세청에 압류당하고 회사 채무를 변제하고 나니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미정이 받은 것은 위자료 3억 원뿐이었습니다. 3억. 50년 인생값으로는 너무 적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2023년 3월. 김종구는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10평짜리 낡은 원룸. 월세 50만 원. 형사 재판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직장도 없었습니다. 61세 전과자를 고용할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9,620원. 첫날 밤. 편의점 카운터에 서서 물건을 계산하는 김종구. 손님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나이 드셔 보이는데 이런 일 하시네요? 네. 살아야죠.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김종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편의점 조끼를 입은 61세 남자. 한때 120억 회사 CEO였던 남자. 이게 내 인생이구나. 2023년 6월. 이미정은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서귀포 바닷가 근처. 작은 카페. 미정인의 책방 카페. 위자료 3억 원 중 1억 5천을 투자해서 만든 카페였습니다. 책장 가득 책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따뜻한 햇살.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을 가졌어요. 58세. 이미정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책을 추천해 줬습니다. 저녁에는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혼자서 자유롭게 행복해요. 진짜로.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여자 손님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혼자 운영하세요? 네. 결혼은 안 하셨어요? 이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애썼죠. 50년. 와, 50년이요? 대단하시다. 그럼 남편분은? 이혼했어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여자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왜 이혼하신 거예요? 이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바다가 보였습니다. 배신당했거든요. 아,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를 할망구라고 부르더라고요. 여자 손님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복수했어요. 복수요? 네. 완벽하게. 이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회사도 돈도 사회적 지위도 사랑하는 사람도 모든 걸 빼앗았죠. 그게 가능해요? 지식이 있으면 가능해요. 이미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전 15년 동안 그 사람 회사 격리였거든요. 모든 걸 알고 있었죠. 탈세도 횡령도 비리도. 그걸 다 폭로하신 거예요? 네. 국세청에. 여자 손님은 경악했습니다.
지금 그 남편분은 어떻게 됐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 하신대요. 61세.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는 안 하세요? 이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할 걸 그랬어요. 하지만 50년을 함께 사신 건데 바로 그래서예요. 이미정는 여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0년을 줬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복수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2024년 5월 이미정은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채널 이름 58세 미정의 두 번째 인생. 첫 영상 제목 저는 50년 주부였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을 파산시켰습니다. 조회수 320만 회. 댓글. 사이다 그 자체 키읔키읔키읔. 이게 진짜 복수지. 여자들아, 절대 무지하게 살지 마라. 지식이 힘이다. 50년 참다가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 개간지. 두 번째 영상 제목 내가 어떻게 남편 회사를 무너뜨렸는지 알려드립니다. 조회수 510만 회. 세 번째 영상 제목 여자들에게 꼭 필요한 재무 지식 7가지. 조회수 280만 회. 이미정은 이제 6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광고 수익만으로도 월 8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제가 젊은 여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카메라를 보며 이미정이 말했습니다. 절대 무지하게 살지 마세요.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돈은 남자가 벌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의 흐름을 알아야 해요. 재산이 어디 있는지, 계좌가 몇 개인지, 부동산이 누구 명의인지. 그게 나중에 당신을 지키는 무기가 됩니다. 전 50년 동안 착한 아내였어요. 그래서 배신당했죠. 하지만 마지막 3년은 똑똑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김종구의 형사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1억 원. 법정에서 나오는 김종구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초라한 모습으로. 이미정은 그 뉴스를 제주도 카페에서 봤습니다. 손님들과 함께. 사장님, 저 사람이 전 남편이에요? 네. 어떤 기분이세요? 이미정은 웃었습니다. 시원해요. 그리고 TV를 껐습니다. 이제 저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날 저녁. 이미정은 카페 문을 닫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푸른 바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을 적셨습니다. 50년을 살았어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하지만 이제는 그녀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저예요. 이미정이에요. 바람이 그녀의 머리를 흩날렸습니다. 복수가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죠. 새로운 인생이. 2025년 봄. 이미정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 50년 주부의 완벽한 복수. 베스트셀러 1위. 그녀는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여성단체, 기업.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장은 항상 만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후회하지 않느냐고. 네. 후회 안 해요. 오히려 더 일찍 눈을 떴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미정은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여자들, 나이 든 여자들, 모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지식은 더 중요합니다. 믿음도 아름답지만 준비는 더 현명합니다. 누군가를 100% 믿지 마세요. 항상 10%는 의심하고 준비하세요. 통장을 공유하세요. 재산 목록을 파악하세요. 계약서를 읽으세요. 법을 공부하세요. 그게 당신을 지킵니다. 저는 50년 동안 사랑만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배신당했죠. 하지만 마지막 3년은 지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청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20대 여성이 이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질문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이미정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다음번엔 제가 더 똑똑할 거예요. 2025년 여름. 이미정은 59세가 되었습니다. 제주도 카페는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80만 명이 넘었고 책은 15만 부가 팔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딸 수진이가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수진아. 이미정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잘 지냈어? 응. 엄마는? 나는 정말 좋아. 수진이는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여기 정말 예쁘다. 엄마가 만든 거야? 응.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공간이야. 수진이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있었고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아빠는 연락해 봤어? 이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할 생각도 없어. 엄마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이미정은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너는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몰라. 뭐라고 했는데? 나를 할망구라고 했어. 늙고 재미없다고 했어. 너보다 어린 여자랑 재혼하려고 했어. 수진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엄마가 50년 동안 뭐 했는지 알아? 아빠 밥 차리고 빨래하고 애들 키우고 회사 격리하고 내 인생은 하나도 없었어. 이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24부터 58까지. 이미정이 아니었어. 그냥 김종구 아내였어. 엄마,
그래서 복수한 거야. 내 인생을 되찾으려고. 수진이는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몰랐어. 괜찮아. 이미정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엄마는 괜찮아. 그날 저녁, 아들 종훈이도 카페로 왔습니다. 가족이 다 모인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요리 진짜 맛있다. 그치? 엄마가 요리 학원도 다녔어. 대단하시네. 이미정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 어른이 된 아이들. 엄마가 너희한테 미안한 게 있어. 뭐? 아빠 일 때문에. 너희도 힘들었을 거야. 종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응. 엄마는 피해자야. 수진이도 맞장구 쳤습니다. 고마워. 이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잘 커줘서. 엄마도 자랑스러워. 이렇게 강하게 일어서서.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으며 행복하게. 2025년 10월 이미정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대형 강연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소 코엑스 컨벤션홀. 청중 3,000명. 무대 위에 선 이미정. 조명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정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복수의 여왕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청중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되찾는 게 목적이었죠. 50년 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내였어요. 누군가의 엄마였어요. 누군가의 격리였어요. 하지만 이미정은 없었어요. 청중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이미정으로 살겠다고. 배신한 남편을 용서할 수도 있었어요. 5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하지만 용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정은 잠시 멈췄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거지만 복수는 나를 위한 거니까요. 청중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성 여러분, 절대 무지하게 살지 마세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지식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도 아름답지만 준비가 더 현명합니다. 남편 통장을 확인하세요. 재산 목록을 파악하세요. 계약서를 읽으세요. 그게 바로 당신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회사 격리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알았죠. 그 지식이 30년 후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이미정은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다음 달 일정도 빡빡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방송 섭외도 몇 개 들어왔어요. TVN 예능이랑 JTBC 시사 프로그램. 좋아. 다 하자. 매니저가 웃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바쁘게 사시네요. 당연하지. 59년 동안 못 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때 누군가 대기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면회 신청한 사람인데요. 이미정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김종구였습니다. 1년 만에 본 전 남편. 김종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샜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옷은 낡았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62세 남자는 70세처럼 보였습니다. 미정아. 이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강연 봤어. 맨 뒷자리에서. 정말 대단하더라. 내가. 김종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너를 잃을 줄 몰랐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알아. 너무 늦었다는 거. 김종구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너한테 주려고 왔어. 이미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뭔데요? 사과 편지야. 50페이지 썼어. 한 달 동안. 필요 없어요. 미정아. 김종구 씨. 이미정는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을 용서할 생각도 없고 다시 만날 생각도 없어요. 알아. 그리고 당신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도 관심 없어요. 김종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들었어요. 이제 가세요. 미정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데요? 너 행복해? 이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네. 당신보다 훨씬요. 김종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너라도 행복해야지. 그는 편지를 대기실 테이블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잘 살아. 미정아. 문이 닫혔습니다. 이미정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그날 밤, 이미정은 서울 호텔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그녀는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50년 인생이 아깝지 않냐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깝죠. 당연히.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 5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최신 영상 59세. 저는 지금 가장 행복합니다. 조회수 180만 회. 댓글들. 언니 진짜 멋있어요. 나도 나중에 배신당하면 이렇게 해야지. 지식이 힘이다. 명언이네요. 이미정 언니 덕분에 재무 공부 시작했어요. 복수는 차갑게. 이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구나. 2025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이미정은 제주도 카페에서 특별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마지막 방송이네요. 실시간 시청자 12만 명. 2022년에 제 인생이 무너졌어요. 아니, 무너진 게 아니라 진실을 알게 된 거였죠. 2023년에 복수했어요. 완벽하게요. 2024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5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더 강하게, 더 똑똑하게, 더 행복하게.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언니 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언니 덕분에 제 인생도 바꿨어요. 여러분께 마지막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이미정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남편도 아이도 가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에요.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지키세요. 나를 위해 투자하세요. 지식을 쌓으세요. 돈을 모으세요. 법을 공부하세요. 그게 바로 당신을 배신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배신당한다면 이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게 복수하세요. 완벽하게요. 저처럼요. 자정.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미정은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닷가에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하늘 가득 불꽃. 그녀는 두 팔을 벌리고 외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이미정.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50년 동안 나는 김종구 아내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웃었습니다. 나는 이미정이에요. 59세 이미정. 제주도에 카페를 운영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이고 베스트셀러 작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여자예요. 불꽃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것은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50년을 참고 견디고 희생한 여자. 배신당하고 무너지고 절망한 여자. 하지만 다시 일어선 여자. 그리고 완벽하게 복수한 여자. 이미정, 59세. 그녀는 지금 제주도 바닷가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며, 유튜브를 하며, 강연을 다니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이미정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랑? 가족? 돈? 아니요. 나 자신이에요. 나를 지키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위해 싸우세요.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입니다. 2026년 봄. 이미정은 60세가 됩니다. 그녀는 새로운 책을 준비 중입니다. 제목 60세, 나를 위한 인생. 그리고 또 다른 계획도 있습니다. 전국의 미정인의 카페 2호점, 3호점을 여는 것. 꿈이 생겼어요. 60세에 이미정이 말합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습니까? 50년은 길지만 인생은 더 깁니다. 배신당했다면 일어서세요. 무너졌다면 다시 세우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복수는 차갑게, 인생은 뜨겁게,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리고 1년 후, 2027년 어느 날, 이미정은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박수진이에요. 34세 박수진. 김종구의 전 애인. 무슨 일이에요? 저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요.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이미정은 웃었습니다. 당신한테 화 안 나요. 오히려 고마워요. 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요. 더 좋은 쪽으로요. 그리고 하나 조언해 줄게요. 네. 절대 결혼한 남자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아내한테 한 짓을 언젠가 당신한테도 하니까. 이미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네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이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60년째 인생.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이것은 한 여자의 복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여자의 자유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미정은 50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5,000번째 해에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제주도 바닷가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웃으며, 행복하게, 자유롭게. 복수의 끝은 파멸이 아니었어요. 이미정의 마지막 말입니다. 해방이었어요.